첫째, 이제 그런 질문이 오시는 분들은 첫째 좀 가리고 살고 싶습니다.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거 저런 거를 가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첫째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그런 일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집에 어쩐지 그 물건이 들어오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이래 보면은 집에 물건을 들일 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는 각자 가족이 있고 뭐 혼자 살아도 나는 생명체의 에너지고 둘이 살면 부부 또 있으면서 자녀분들도 있고 모든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다. 어떤 우리 특히나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칠성줄이 굉장히 세요. 칠성줄은 신줄입니다. 신의 어떤 영향을 받는 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줄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 우리 신재자가 있지만 뒤에 무슨 빨랫줄이는 하다못해 줄넘기 줄이라도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그렇지만 신줄이 어마어마 세거든요. 근데 우리 이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 한민족의 사람들은 신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사람들도 칠성줄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우리가요, 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유대민족들 예전에 정말 그 나라에 국가가 없었잖아. 그죠? 국가가 없이 아주 오랫동안 각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도 단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유대민족 굉장히 탈무드가 있는 그런 나라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민족이 그거만큼 그 유대민족만큼 아주 강인함과 끈기와 칠성해줄 신줄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칠성줄 센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하죠. 집에 뭐가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어떤가요? 이러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첫째는 집에 죽은 사람 물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 쓰던 물건들은 다 불에 태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불 태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중고 거래 그냥 이렇게 한 보따리 싸서 그냥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쓸만한 물건이면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즘 장터 같은 데 내놓기도 하잖아요. 물물교환 막 이렇게 하듯이, 그죠? 그래서 그냥 5천 원, 만 원에 막 사가져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끝인지 산 사람의 끝인지 모르고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리고 지키는 집에는 일단 남의 물건은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남의 물건이 그 사람이 굉장히 아팠던 사람의 것일 수도 있어요. 암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암 환자가 되어서 지금은 요양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속옷이 되었을 수도 있고 윗옷일 수도 있고 밑에 옷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 어떡하냐 그 사람의 체액이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산에서 일을 할 때 구슬할 때요 보면 그 사람 속옷을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왜? 그 사람의 어떤 체액이 묻은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다 하고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의 나쁜 어떤 애군액사를 소각을 해서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남의 물건이 일단 집에 와버리면 그 사람이 가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져왔는데 망자의 것을 가지고 왔다. 죽은 자. 그죠? 그 망자가 업장이 있어요. 어쩐지 그 사람한테 따라붙은 애군액살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버리면은 어쩐지 그 사람이 옷이 되었든 신발이 되었든 가방이 되었든 그 물건을 그 사람은 굉장히 애지중지했겠죠. 비싼 물건이면 만약에 어떤 명품이면 명품대로 굉장히 애지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손때가 묻고 첫째는 애정이 묻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체액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따라서 동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쩐지 그런 어떤 물건이 오고 나서부터 머리가 아프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하더라.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가 하필이면 사고가 났더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죽은 망자의 어떤 물건, 그도 저도 모르니 남의 물건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꽃 화분도 둘 수도 있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나무는 집에다가 두실 경우에는 너무 큰 나무 있잖아요. 뭐 고무나무도 키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두시면 안 돼. 사람 키보다는 조금 자그마한 거. 내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기 하기 좋은 거. 내가 관찰을 하든지 감상을 할 때 좋은 거. 사람보다 너무 큰 거. 생명체이기 때문에 빨아당기는 습성이 있어서 사람보다 너무 큰 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잎의 모양이 조금 동글동글동글한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침엽수 같은 거 있죠.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피라미드의 어떤 작용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의 어떤 것이 뭐냐. 하늘의 운기를 받아 그 밑에 있는 미이라들이 그대로 죽은 자지만은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형성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말입니다. 필의 침이잖아요. 근데 나무가 잎이 둥글둥글한 건 괜찮은데 어쩐지 뾰족뾰족한 침엽수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잎이 동글동글한 거, 그 다음에 나무가 좀 자그마한 거, 뭐 꽃나무는 어차피 적겠죠. 그래서 그렇게 잎이 너무 뾰족뾰족한 그런 것들은 출세를 막을 수가 있다. 뭔가를 깨뜨릴 수가 있다. 사업이면은 사업 승부를 깨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큰 거라든가 잎이 뾰족뾰족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 번째는요, 집에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일반적인 집에 뭐 부처님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돌에 석불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선물을 받았어요 하면서 어떤 종교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작품이라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조각무늬의 돌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돌의 형상을 좀 크게 한 거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돌의 형상을 크게 했다는 건 네. 어떤 거예요? 일단은 종교 집단 같으면은 우리가 가톨릭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있거든요. 좀 작은 건 괜찮은데 그게 왜 돌로 돼서 큰 거 있습니다. 한 20kg 이상 막 되는 큰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큰 형상 있잖아요. 그런 형상. 그다음에 부처님의 형상인데 우리 신제자들도 그런 형상에 어떻게 눌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들을 경우도 있는데 집에다가 어떤 형상을 가진 것이 너무 큰 것이 들어오는 거 안 좋아요. 그러한 기운에 눌립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압축을 했던 천연돌이든 그 돌의 나이가 전부 몇 억년 된 거야. 돌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형상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기운에 눌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무의 어떤 그 목조 형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큰 거는 안 좋아요. 그냥 말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조그만 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장식품은 괜찮은데 어떤 기린도 보면 막 이만큼 큰 거 막 이렇게 집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암놈, 순놈 해서 막 커가지고 어머 어떻게 저게 집에 있지 싶은 그런 거. 또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모양을 진짜 막 큰 호랑이 모양으로 하나 두는 사람들도 내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아무 일이 안 돼서 한번 집에 제발 한번 와달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어쩐지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해.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마루에 가니까 진짜 호랑이 형상으로 된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큰 건데 호랑이 실제 호랑이만큼 그만큼 크더라고요. 그걸 장식품이라고 마루에 이렇게 뒀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보기 조화가 굉장히 좋대. 이게 뭐 애군 액사를 없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 형상에 더군다나 이게 만들 때는 우리가 그 부처님도 점안식을 딱 한다 그러잖아요. 눈에다가 점안식을 딱 하면 그 형상 안에 어떤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호랑이 형상의 어떤 것을 이제 가죽도 마찬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딱 눈에 점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어떤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이 그나마 뭐 조그맣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형상이 사람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운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되었든 뭐 기린이 되었든 아니면 호랑이 형상이 되었든
어떤 그런 형상이 너무 큰 거 들어가면 안 좋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뭐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상아 같은 거. 그거 실제로 어디 외국 가서 사와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서 이 집에 막 아주 코끼리 큰 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코끼리들 있잖아요. 그런 상아를 한 1,000만 원 넘게 줬다 그러면서 마루에 막 이렇게 쫙 두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살았던 코끼리의 뿔이지 않습니까? 맞죠? 코끼리 상아.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고. 그래서 집에 어떤 형상, 돌이 되었던 나무 목조의 어떤 형상이 되었던 이러한 것들, 큰 거는 안 좋아요. 조금 아기자기한 거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진짜 장식품,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무속인이 아닌데도 또 자기 취미가 그런 뭐 옛날 물건을 좋아하면서 어떠한 그 사람의 취향인데 집에다가 이렇게 칼 같은 거, 장군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니면 활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물건들은 우리 이렇게 무속인들이 써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조금 위험하기도 사실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요즘 뭐 가스총 같은 거, 그죠? 전기 충격 이런 거는 호신용으로 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일본 칼 같은 거나 장군의 어떤 칼이라든가 활 같은 거, 실제 활입니다. 그런 거 두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죽은 사람의 어떤 물건, 중고 물건, 그 다음에 나무라도 큰 나무, 그 다음에 침엽수 그런 거 두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돌의 형상이 되었던 어떤 목조의 어떤 물건이 되었던 어떤 그런 거, 큰 거, 그런 거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구, 활이 되었던 칼이 되었던 어떤 그런 거 집에 두시면 안 좋습니다.